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 오전 6시를 넘어서 7시 8분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지금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싸우는 세력이 있습니다. 기구가 있습니다. 국군, 그리고 국정원, 경찰, 검찰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음지에서 싸우는 기관이 국가정보원, 그전에는 안기부, 그전에는 정보부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국정원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간첩 잡는 기능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한강의 기적을 지켜낸 것은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이었어요. 국가정보원을 이렇게 난도질 하는 것은 누구를 돕자는 이야기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돕자는 겁니까? 아니죠. 김정은을 돕자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국가정보원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기관이 사실은 정보부 안기부였습니다.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이 국정원장이란 자가 앞장서 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국정원을 시켜서 현대그룹을 앞장세워서 조성한 수억 달러의 자금을 보내준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송금 사건, 그때부터 이 국정원은 영원히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수조까지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음지에서 온갖 고생, 때로는 더러운 짓을 하지만은 결국 양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렇게 허물어지면은 좋아할 사람은 간첩, 공작원, 반역자들, 종북세력, 김정은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과 김정은의 대결에서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를 우리는 줄여서 반역행위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국민들이 반역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마느냐 지금 고민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모사드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인사이드 모사드였습니다. 이 모사드란 이름은 수시로 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란 핵과학자 암살 사건도 아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보낸 암살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모사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국방군의 정보부대 아만, 그리고 방첩기관 신베트, 그리고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모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사드는 암살 작전으로 유명해졌는데 암살 납치만 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는 정보 수집, 외교를 뒷받침하는 이런 기능이 앞섭니다. 모사드는 1949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활동할 때 이스라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법 외의 기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보기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정보기관이 법 지키면서 일할 바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행정기관이 있는데 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 예컨대 납치, 암살, 공작, 이런 악역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모사드다. 그러니까 법률적 규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요사이 국정원을 온갖 법률로서 올가매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핵무기를 갖지 않고 핵무기를 가진 중국, 북한, 러시아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모사드처럼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은 수상에게만 책임을 지고 수상에게만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한 10년, 뭐 이게 보통입니다. 이 모사드 국장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지금 모사드는 약 7,000명의 요원을 거느리고 연간 약 30억 달러를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모는 자유진영에서는 CIA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 모사드의 모토는 구약 성경 구절인데, 지혜로운 가이던스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다. 지혜로운 가이던스가 있어야. 제가 며칠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이 모사드라는 다큐멘터리는 원명은 인사이드 모사드입니다. 이스라엘 다큐멘터리 감독 두키 드로르라는 사람이 2018년에 제작한 것인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주로 인터뷰가 나옵니다. 전임 국장 등 요원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걸 중심으로 놓고 유명한 암살 납치 파괴 작전을 아주 나레이션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퇴직한 베테랑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교수, 학자 같았어요. 아주 부드럽게 보이고 냉철하게 보이고 무엇보다도 조용하게 보이는데, 이분들이 인터뷰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상당히 그 철학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암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국가의 존재에 대한 어떤 달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장교가 이집트에 정보를 판다는 것을 알게 된 모사드가 외국에서 그 이스라엘 공군 장교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로 싣고 오는 도중에 신경계계통 주사를 주었는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지중해를 지날 때 비행기 문을 열고 떨어뜨려서 시신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 진행자가 아무리 그래도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그 공작에 관계됐던 베테랑 할아버지, 전직 모사드 요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런데 바다로 시신을 내던진 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작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후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모사드의 암살에 어떤 원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사드의 암살 작전을 다룬 영화가 뮌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저 아랍 테러단이 선수촌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선수 등 11명을 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죽이고 나서 인질을 잡고 풀려나요. 이걸 보다 못한 이스라엘 여성 수상, 할머니 수상이죠. 골다 메이어가 모사드에 보복을 지시를 합니다. 그 20년 동안 모사드는 세계 도처를 찾아다니면서 뮌헨 올림픽 테러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잡는 게 아니죠. 모조리 사살합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큰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암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사드의 암살에 대한 지침은 이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해가 되는 테러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암살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테러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 지도자는 암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구분을 한다고 그럽니다. 만약 국가 지도자를 암살하면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도 보복을 받아서 암살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 뭐냐, 호메이니가 1970년대 프랑스에 망명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에 돌아와서 이란 혁명을 일으키고 해서 친이스라엘 정권이던 팔레비 정권을 타도를 합니다. 그 직전에 호메이니를 암살할 거냐 말 거냐로 모사드에서 최고위층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언을 하기를 자기는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호메이니를 암살했어야 한다. 또 하나, PLO 의장이었던 아라파트도 암살할 거냐 말 거냐로 논쟁을 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이 영화에서 증언자로 나온 사람은 암살했어야 된다. 그래야 중동이 좀 편안해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사람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한 사람인데, 오토 슈코르젤이라는 독일 특공대장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 때. 오토 슈코르젤이 아주 키도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위였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유명해지느냐. 1943년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연합군이 상륙한 그 무렵에 일종의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산속에 연금됩니다. 연금된 무솔리니를 히틀러가 이 슈코르제니를 보내가지고 탈출시킵니다. 어떻게 탈출시키느냐. 거기 산 기슭에 글라이드를 착륙시킵니다. 글라이드를 타고 가서 무솔리니를 데리고 나오는 아주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한 사람이 슈코르제니인데,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슈코르제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원수죠. 그런데 모사드가 슈코르제니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판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우리 암살자 명단에, 암살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그러나 협조하면 살려주겠다 라는 요지의 단판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모사드가 슈코르제니를 포섭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슈코르제니를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그때 1960년대에 독일 과학자들이 이집트에 로켓을 개발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슈코르제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독일 과학자를 이집트에서 빼내도록, 철수하도록 하는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 사람 한 사람이 실종이 되었는데, 이거는 슈코르제니가 모사드의 청탁을 받고 납치 살해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떠돌고 있는데, 어쨌든 슈코르제니를, 그러니까 골수 나치 전범을 모사드가 역이용했다. 아주 좀 끔찍한 공작이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아랍 테러 조직의 두목이 요르단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그 아랍 테러 조직의 두목이 거리로 나왔을 때 독극물을 몸에 살짝 바르고 도망가다가 모사드 요원 두 사람이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두목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노출이 되니까 요르단의 후세인 왕이 만약
지금 중태에 빠진 그 아랍 테러 조직 두목이 죽으면은 우리가 잡은 요원 두 사람을 처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모사드는 어떻게 했느냐? 그 독극물의 해독제가 있었어요. 해독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아랍 테러 단체의 두목을 치료시켜주고 붙들린 요원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겁니다. 이 날고 긴다는 모사드도 이렇게 공작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썽이 나기도 하고 들통이 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그 뒤를 수습을 합니다. 요원을 붙들린 요원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 뒷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 걸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화에 다큐멘터리 영화에 유명한 1960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유명한 아돌프 아이히만 납치에 관여됐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이히만을 완력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납치해온 그 실행자였습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의 기획자입니다. 나치 비밀경찰 SS의 대령이었습니다.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납치는 누가 최종 결심하느냐 하면은 당시 벤구리온 총리가 결심을 하고 이 모사드의 국장이던 하렐이라는 사람이 9명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앙가를 확보한 다음에 공작을 해서 납치합니다. 납치하고 바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앙가에서 9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신문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다 옷을 갈아입고 해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도착한 이스라엘 항공기에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재판에 걸어가지고 그 2년 뒤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이 유명한 공작 이야기도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 국장이 하렐이라는 분인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CIA와의 협력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유지한 사람인데 이 모사드의 하렐이 한 업적 중에 또 하나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956년 초에 후르초프가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을 격하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게 세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 연설을 했는데 비밀 연설문을 누가 확보를 하느냐? CIA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MI6가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동구권을 폴란드를 통해서 전문을 입수를 합니다. 이것이 큰 특종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또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뉴욕 타임스와 영국의 오브저버가 또 특종 그 원문을 공개하는 특종을 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그 나라의 무의식의 표현이다. 무의식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국방을 포기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 정보기관은 모사드와 같은 야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행정기관 비슷하게 되면 이거는 야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김정은 정권과 우리가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정원도 납치하고 공작하고 암살해야 됩니다. 아니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북한에 대해서 못합니까? 한국에 만약 모사드 같은 기관이 있었으면은 한국을 이렇게 괴롭혔던, 더구나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만 계산해도 한국의 국정원이 모사드 같은 기관이었다면 김정은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사드 같은
악역을 맡는 정보기관이 있어야 선량한 사람들이 발 뻗고 잡니다. 이 인사이드 모사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번 시청을 권합니다. 원명은 인사이드 모사드인데 그냥 영화 제목으로는 모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